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찾아뵐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교과목 명칭은 알고리즘 및 실습입니다.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교과로 매우 중요한 교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하고요. 즉 수행 과정이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알고리즘은 정확해야 합니다. 즉 주어진 입력에 대해 요구되는 출력을 주어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출력을 주는 문제를 말합니다. 또 알고리즘은 유한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알고리즘은 일정한 단계를 수행하고 나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컴퓨터 공학부에서 공부하는 언어 또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1,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이들 언어를 통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램 능력,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배웠습니다. 또 2학년 2학기 때 자료 구조를 통해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배워서 문제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들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이들의 정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학기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 공학 관련 소프트 개발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문제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nqueens, TSP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nqueens 문제라는 것은 체스 게임에서 여왕말을 서로 잡을 수 없도록 배치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TSP 문제는 좀 더 응용력이 많은 문제인데요. 한 노드에서 출발해서 다른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SP 문제들은 오늘날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응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문제들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명한 알고리즘들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렬에서 널리 사용되는 퀵소트라든지 곱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곱셈 알고리즘 말고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곱셈을 할 수 있는 카라슈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래프를 탐색하는 DFS, BFS, 또 최단 경로를 찾게 해주는 다익스트라, 벨만 포드 이런 유명한 알고리즘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크게 전수조사하는 방법, 모든 가능한 후보를 다 조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후보들 중에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전수조사 방법은 완전 탐색이라고도 하는데 그 탐색하는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정복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정복은 큰 문제를 작은 여러 개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나누어서 각 소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소문제 해결 답들을 모아서 큰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확률적 기법은 여러 기법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 그 알고리즘 내에 확률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매번 같은 입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사용되는 그 내부적으로 사용한 그 확률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탐욕적 기법입니다. 탐욕적 기법은 여러 후보들을 찾아갈 때 가장 근접한 후보들을 위주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전수조사 방법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들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대추적 분기 한정, 이 기법들도 동적 프로그래밍과 유사한 전수조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설계하는 기법들은 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한 툴은 몇 가지 안 된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면 앞서 알고리즘의 특성에서 설명드렸듯이 알고리즘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정확한 것인가?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항상 맞는 출력을 주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정확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증명하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떤 것을 증명하는 방법 그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납법, 모순에 의한 증명, 대우에 의한 증명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명 방법들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언급이 됐을 빅5입니다. 빅5는 정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즉 정확하게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분석해도 우리가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능을 분석하는 것은 동일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도 어떤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고안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P와 NP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P와 NP 이야기를 통해서 또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또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이런 많은 학문적인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해야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학생들마다 수준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상위 레벨이다.
학습을 잘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위 레벨을 목표를 둬서 한번 이 수업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이라는 것은 이 수업을 통해 제시된 이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해된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의 정확성도 다 증명할 수가 있고,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시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 레벨에 도달되신 분들은 또 상위 레벨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이 되신 분들은 좀 학습을 전문적으로 더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도 드립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더 한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학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상위 레벨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레벨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목표 레벨을 어디에 둬야 되냐? 제시된 이론들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내용 중 일부는 이해 못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만 응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교과를 학습한 목표는 달성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레벨에 도달되면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개발 못한 것들도 해결책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레벨을 달성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가 모든 분들이 좀 달성하길 바라는 레벨은 이 레벨입니다. 즉, 제시된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의 일부 또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레벨이 되면 아마 제시된 알고리즘들을 일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실 거고요. 일부는 응용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시된 해결책 코드를 보아도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벨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 점점 학습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목표 레벨을 도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레벨은 제가 문제 레벨이라고 썼지만 이 레벨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 레벨에 머무른다는 것은 저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최소한의 노력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일반 레벨까지는 다 도달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목표 레벨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자기가 나중에 어떤 레벨까지 도달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강의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 Python, Java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습이나 과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으로 과제를 해서 제출하든지는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언어는 가급적 배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을 하겠다. 그것도
문제는 안 되겠는데 조교가 채점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 C++, 파이썬, 자바 요 네 가지는 어떤 언어로 제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로 하지만 죄송하게도 네 가지 언어로 모두 다 답들을 제시해 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바 언어로 제시를 하고 가끔 그 소스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C++로 또 설명드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수업에 제시된 문제 말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살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코드로 통해서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보다는 의사 코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문제는 저지 사이트나 리트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 또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알고리즘 일루미네이티드라고 하는 교재 요 세 권이 있는데 이 세 권 중에 파트 1, 파트 3는 다 다룰 예정이고요. 파트 2의 일부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책만 가지고 강의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다른 수업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Foundations of Algorithm 요 책과 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 요 5가지 교재를 좀 혼합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로 강의는 요 3가지 Algorithms Illuminated에 있는 교재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또 뒤에 나오는 대추적, 분기 한정 요 부분은 Foundations Algorithm 요 책을 또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해서 1권 책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또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수업 준비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강의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험은 저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수업을 이미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니까 잘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알고리즘 일루미네이티드를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묵을 통해서 스탠포드 교수인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직접 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유익하게 강의가 이루어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강의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 영어로 이루어지니 이 점이 좀 힘든 부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강사가 참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방법까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3주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 첫 2시간은 기존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질의응답을 받고 피드백, 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탐욕적 알고리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업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또는 동적 계획법 요 10주부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같이 학습하고 공부해 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알고리즘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만에 다시 해보는 것이라 잘 될지 모르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리즘 수업을 중단하고 다른 수업 위주로 했던 이유는 알고리즘이 너무 어렵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좀 안 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알고리즘 수업을 좀 해야, 그래야 언어 수업도, 제가 하는 언어 수업도, 자료구조 수업도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 강의 내용이 더 알차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이번 학기부터 다시 알고리즘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좀 더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저한테 공유해 주어서 제가 더 다른 분들한테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다음번 후배들한테는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수업이 늘 그렇듯이만 실습실은 맥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맥에는 자바, 파이썬, C++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지 추가적으로 개발 환경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설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실습하든 C++ 이용해서 실습하시든 파이썬 이용해서 실습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과목 소개는 끝내고자 합니다.